예, 안녕하세요. 최재익입니다. 예, 오늘은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뭐 영어로 피리포미스 신드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엉덩이 속에 있는 이상근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단축되어서 이상근 앞에 있는 좌골신경을 눌러서 이제 그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당겨지는 전형적인 이제 좌골신경통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증상이 허리 디스크 증상과 유사해서 흔히 이제 허리 디스크로 오인돼서 이제 허리 디스크에 준해서 치료되게 되는 잘 치료가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고 치료가 늦어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부학적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은 청골 앞쪽에서 대퇴골 대전자 위쪽에 이제 정지하는 그런 근육인데 이것은 이제 그 위치상 그 고관절의 외회전근으로 작용합니다. 외회전근으로 작용하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네 개의 또 외회전근이 같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이상근 앞쪽으로 이제 좌골신경이 위치하고 해서 이제 하지로 내려가게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이상근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경직이 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이제 좌골신경이 눌려서 하지의 방사통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 증상이 이제 그 디스크 증상과 유사해서 이제 그 디스크로 오인되거나 디스크에 준해서 치료되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거나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도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프고 이제 엉덩이 아프고 다리만 당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병이 이제 허리 디스크로 잘 오인이 되거나 이제 그 해서 치료가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부학적으로 좌골신경을 살펴보게 되면 좌골신경은 일반적으로는 이상근 아래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하지로 주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정상적인 관계 경우인데 이것이 일반 모든 사람의 한 80 내지 85%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좌골신경이 주행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좌골신경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이상근을 뚫고 나오거나 또는 이상근 위아래로 나뉘어져서 나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근이 또 두 개로 만들어져서 두 이상근 사이로 좌골신경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상근 자체를 뚫고 좌골신경이 나오는 이런 그 변이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상근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좌골신경이 이제 쉽게 자극되어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좌골신경 앞쪽이나 뒤쪽에 이렇게 어떤 인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 인대가 좌골신경을 눌러서 좌골신경의 운동성을 저해하거나 또는 좌골신경막에서 이제 어떤 인대가 형성이 돼서 그것이 이제 그 좌골신경의 그 운동성을 저하하는 경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좌골신경이 여러 방면으로 이제 그 인대에서 둘러싸여서 좌골신경이 이제 움직임이 저하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상근의 조금만 이상으로도 이제 그 좌골신경이 쉽게 자극돼서 이상근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의 증상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증상이 엉덩이 통증, 그 다음에 하지 방사통입니다. 대부분 요통은 없고요. 이래서 이제 그 디스크에서도 이제 요통이 없이 하지 방사통만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와 쉽게 이제 오인될 수가 있어서 치료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허리 디스크에 준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래서 이게 이상근 증후군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 연구자들은 이런 그 증상표를 만들어서 이 증상표에서 이제 일정 점수가 되면 이제 그 이상근 증후로 진단을 한다 이렇게 그 보고를 하게 됐는데 이제 증상표를 보게 되면 한쪽 또는 양측에 엉덩이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이 이제 어떤 때는 아프다가 어떤 때는 안 아프다가 왔다 갔다 한다. 그다음에 허리 통증은 없다. 그다음에 그 허리에 그 척추를 압박했을 때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척추 압통이 없는 것이 필요 조건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 디스크 했을 경우에는 다리를 하지 직거상 검사, 다리를 높이 올리게 되면 하지 방사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앉았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허리 디스크도 대부분 이제 앉아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흔히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앉아 있을 때 또 이제 좌골 신경통, 하지 방사통이 나타난다. 허리 디스크랑 같은 증상이죠. 또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들이 있는데, 검사 방법이 뭐냐면 이상근을 잡아당겨서 좌골신경이 자극되게 하는 그런 검사법이거든요. 이런 검사법에서 이제 양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 또는 엉덩이를 눌렸을 때 이제 이상근 위치에서 이제 국소적 압통이 있는 경우 등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을 토탈 이제 12점 만점인데, 여기서 이제 8점 이상이면 이상근 증후군으로 이제 진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이것도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근 증후군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상근을 최대한 늘려서 이상근을 잡아당겨서 이상근에 의해서 이제 자궁신경이 눌리는 게 함으로 해서 증상을 유발시키는, 그러니까 이 검사 시 엉덩이 통증이 나타나고 하지 방사통이 나타나면 양성 소견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검사가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예견상으로 볼 때 한쪽 발이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 이제 이상근이 하지에 엉덩이에 외회전근이기 때문에 이제 이상근 이상 있으면 하지가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 대퇴부를 내의전시키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내의전시키게 되면 이상근이 이제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잡아당겨진 이상근이 좌골신경을 눌러서 엉덩이 통증과 하지 방사통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검사할 때 엉덩이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나타나면 그것도 이제 양성 소견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고관절을 굴곡하고 내의전 시키게 되면 이상근이 최대한 잡아당겨지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양성 소견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검사자는 밖에서 안쪽으로 밀어서 저항을 주고, 피검사자 환자는 바깥으로 다리를 벌리게 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이상근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잡아당기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느냐 여부. 또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검사자가 위에서 아래로 이제 저항을 주고 환자에게 다리를 벌려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상근을 활성화시키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이때 증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또 그다음에 반대쪽 발 뒤꿈치를 한측의 발 뒤꿈치를 반대측 다리에 무릎 앞쪽에 이제 걸치게 해서 이 자세를 유지해서 건축의 무릎을 이용해서 반대쪽 다리를 이렇게 위로 밀게 되면, 이때도 이제 이상근이 이제 잡아당겨지는 자세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양성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검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이 다 양성 소견을 보인다고 해서 꼭 뭐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MRI나 어떤 기계적 검사에서 이상근 증후군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이상근 증후군이 잘 진단이 안 되고, 또 이제 또 디스크랑 헷갈리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치료도 늦어지는, 그렇지만 매우 드문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상근이 자극되는 오래 앉아 있는 자세를 피하는 거, 증상을 일으킨 자세를 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세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이상근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늘려줘서 점점 이완시켜주는 방법, 이것도 이제 이상근을 늘려주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특별한 숙련된 치료사에서 이상근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되어 있고, 요것도 엎드린 자세에서 이제 이상근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그런 운동요법이 있고, 그 외에 단축된 이상근 또는 너무 긴장된 이상근에 국소 마취제나 아니면 보톡스 근육 마취제죠. 그 보톡스를 주사해서 이제 근육을 풀어줌으로 해서 이제 좌골신경에 대한 자극을 줄여주는 그런 주사요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상근에 이제 주사를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경험했던 환자인데,
이제 그 후 상장 골격 PSIS 레벨의 이제 초음파 탐축자를 이렇게 대게 되면 이제 그 심부의 장굴에 그 골 표면이 이렇게 보이고 그 표면으로 이제 대둔근하고 중둔근 두 개의 근육이 이제 관찰이 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탐축자를 아래쪽으로 쭉 발 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어느 시점 가게 되면 이제 장굴이 보이다가 장굴이 안 보이고 그 부에서 다른 근육층이 하나가 보이게 됩니다. 다른 근육층이 하나가 보이게 되고 그 위측에서는 이제 좌굴이 보이게 되는데 그 새로 보이는 근육층이 이상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근의 심층에서는 이제 그 좌굴신경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이상근을 정확하게 본 상태에서 초음파로 관찰하면서 보톡스나 또는 국소 마취제를 주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그 이상근에 주사를 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제 이상근을 이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을 치료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그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증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례는 그 시리악스 정형의학 연구회 홈페이지에 증례 게시판, 증례 및 자료, 그래서 이제 초음파 자료실로 가게 되면 이상근 증후군의 주사 치료 및 초음파 검사라는 게 제가 올린 증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세 남자분이 그 물건을 들고 난 후에 심한 엉덩이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발생해서 통증 때문에 이제 걷기도 심해지는 걸을 수 없고 쩔뚝거리게 걷게 되는 그런 증상이 3일 전부터 발생해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관절 굴곡 대전 시 엉덩이 통증이 발생하고 고관절 내외전 시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전형적인 그 이상근 증후군의 그 소견을 보였고 엉덩이를 이제 엉덩이 이상근 부위를 누르면 국소적 압통이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는데 후상장 굴곡 그 위측의 평행하게 탐축자를 놨더니 이게 장굴의 골 표면이 이렇게 코텍스가 쭉 보이고 그 표면에 이제 대둔근하고 중둔근이 관찰이 되고 그 상태에서 프로브를 다리 쪽으로 쭉 이동하니까 그 장굴의 골 표면이 없어지고 여기 근육층이 하나 새로운 근육층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육이 이것이 이제 이상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근이 되겠고 그 위측에서 보이는 것은 좌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상근 심층에서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것이 좌골 신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상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발목을 바깥으로 돌려서 그 대퇴부를 외전시키게 되면 이제 그 이상근이 이제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외전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이게 늘어났고 다시 원위치하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 동작으로 우리가 이상근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탐축자를 바깥쪽 위측 조금 아래로 내려서 H축으로 이동시켜서 탐축자가 바깥에서 이제 그 대퇴골의 대전자가 보이게 유치를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그 네 개의 의전근, 수페리어 게멜루스, 그다음에 그 오브리트레이터 인터너스, 그다음에 인페리어 게멜루스, 그다음에 쿼드라투스 페모리스 이렇게 그 근육 외의전근이 나타나고 그 외의전근의 그 표층에 에코제닉하게 오보이드하게 이렇게 보이는 구조물이 좌골신경이 되겠습니다. 좌골신경이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근을 본 후에 그 탐축자를 더 발 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동그랗게 보이던 좌골이 이렇게 평면으로 보이게 되는데 평면으로 보이게 되면 이것은 그 좌골의 가시돌기 이스키알 스파인이 되겠습니다. 스파인이 되겠고 거기에서 이제 그 상태에서 탐축자를 조금씩 기울여서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그
좌골의 가시돌기와 연결되는 에코제닉하게 하얗게 보이는 인대가 이제 관찰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세이크로스피노스 리가멘트, 천굴과 이제 그 좌골의 가시돌기를 연결해주는 인대가 되겠고, 그 상태에도 또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표층에 또 에코제닉하게 관찰되는 그 인대가 층이 하나가 더 관찰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천굴과 그 청골 이스키알 튜버로시티, 청골 조면하고 이제 연결하는 이스키알 세이크로 튜버러스 리가멘트가 되겠고요. 그 사이에 그 퓨덴달 러브하고 퓨덴달 아터리가 위치하게 돼서, 여기서 이제 파워 도프를 켜먹게 되면 이제 퓨덴달 아터리가 이렇게 관찰이 되고, 퓨덴달 아터리의 H축에 좀 약간 하얗게 구제넥하게 보이는 것이 퓨덴달 러브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퓨덴달 러브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엉덩이나 해음부 쪽에 크로닉한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퓨덴달 러브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퓨덴달 러브를 하이드로 다이섹션 하게 되게 되면 그런 만성 해음부 통증을, 엉덩이 통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그 증상이나 뭐 그런 거 갖고 이제 그 피리포미스 진드롬으로 이제 진단을 해서 요거 이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동상인데요. 여기 이제 주사 바늘이 여기 피리포미스에 이제 정확히 위치해 있고,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국소 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주사약을 그 주사한 결과 소개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브레인 리더 한의원의 하루 설재현 원장입니다. 하루 참석하신 이후에 모두 드라마틱한 그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치료 효과를 보였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치료 이틀 후부터는 이제 통증 없이 다리를 절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근 증후군은 진단이 매우 어려웠고, 특히 이제 디스크 증상하고 이제 자주 헷갈리게 되는데, 일단 정확하게 진단이 돼서 또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그런 질환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시리악스 정형외과 연구의 홈페이지에 오셔서 증례 및 자료에 보게 되면 근거 있게 초음파 자료실에 이렇게 뭐 증례도 올려져 있고 뭐 하니까 거기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예, 감사합니다.